목표를 향한 여정, 그 끝에서 마주한 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완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표를 이루는 동안 우리는 분명 변했고, 어느새 그 목표가 우리에게 맞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너무 늦게야 알아차리곤 하죠. 한때 간절했던 그 일도 정작 도달하고 나면 그 사이에 무언가 바뀌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시간은 흐르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서서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데도 목표만을 붙잡고 있었다면 어느 순간 손에 쥔 것이 낯설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렇게 많은 시간과 힘을 들여 준비한 일임에도 마지막에는 그것을 완수할 능력조차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고, 고생 끝에 얻은 직책이나 결과마저도 막상 다하지 못한 채 떠나야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 끝에서 고대의 지혜는 조용히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을 끝없는 계획으로 지치게 하는가? 행복을 쌓는 방법에 대하여 우리는 자주 생각합니다. 행복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넓은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그 기반이 넓을수록 행복이라는 집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넓은 기반은 큰 안정감을 주는 듯하지만 그 위에 쌓인 행복은 의외로 사소한 사고에도 무너지기 쉽고, 행복이란 구조물은 다른 모든 구조와 달리 가장 적은 요구만으로도 가장 큰 불행을 피할 수 있게 만드는 섬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삶을 위해 너무 먼 준비를 하고 너무 완벽한 청사진을 그리고 그림처럼 인생을 살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똑똑하게 준비한다 해도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으며, 그 계획을 시행하려는 데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장애물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는 살아가며 배워가게 되죠. 방황과 착시, 그리고 진짜 보물, 그런 준비가 어리석게 보일 때도 있지만 사실 그 시작은 마음속 착시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삶이 무한할 것처럼 느끼지만 끝이 다가오면 얼마나 짧았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 착시는 때로 우리를 위대한 일로 이끌기도 하지만 대개는 방황과 욕망의 방향을 바꾸는 데 더 많은 힘을 씁니다. 우리가 찾고 있던 것이 가까워지면 다시 멀어 보이고, 욕망은 더 새로운 것을 찾아가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것이 전혀 다른 길에 있었다는 사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쾌락과 기쁨을 쫓았지만 그 끝에서 마주한 건 통찰과 교훈, 그리고 조용한 인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비록 일시적이고 가상의 보물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참된 지혜의 보물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삶의 방향을 조금씩 다시 잡기 시작합니다. 지혜는 배움에서 온다. 탁월하다는 건 어쩌면 세상을 다 이긴 사람이 아니라 운명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무엇을 이루었느냐보다 그 길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더 귀하게 여겼고, 그들은 인생의 끝에서야 오히려 지혜로 얻은 깨달음 하나에 더 큰 기쁨을 느낍니다. 그들은 그저 배우는 것에서만 행복을 느끼고 다른 것에서는 더 이상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는데, 그건 결코 무기력함이 아닌 가장 성숙한 평온의 상태이자 무엇에도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세상의 욕망과 의무를 따르는 듯 보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배움이라는 조용한 불꽃을 품고 있으며, 그 불꽃은 삶의 경류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우리를 더 사색적이고 더 고요하게 만들며, 우리는 마치 연금술사처럼 황금을 찾으려다 진짜 보물을 만난 사람처럼 진실된 삶의 가치와 마주하게 됩니다.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는 지혜, 삶을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매 순간 현재와 미래 사이의 균형을 잃지 않으려 애써야 하고,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으려는 태도야말로 진정한 신중함의 시작입니다. 지나간 하루에 집착하지도 말고, 오직 내일만을 향해 성급하게 내달리지도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오늘 하루를 완전한 인생처럼 살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는 지혜, 그건 마치 줄타기처럼 어려운 일이지만 그 위태로운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삶의 끝에서야 비로소 내가 지금껏 무엇을 위해 걸어왔는지를 온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 속에서 내 마음을 다해 살아낸 오늘이 가장 깊은 빛을 내고 있었음을 마침내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나의 유일한 시간,
우리는 삶의 어느 시점에서 문득 멈춰서서 내가 지금껏 이뤄온 것들이 정말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이었는지를 되묻게 됩니다. 그동안 그렇게 애쓰며 노력해온 일들이 과연 어떤 가치로 남았는지를 돌아보는 그 순간, 우리는 마침내 삶의 진정한 무게와 방향을 느끼게 되고, 그때서야 우리는 깨닫게 되죠. 삶은 단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여정이 아니라 그 여정을 걷는 동안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는지를 스스로 바라보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순간순간 작은 선택과 판단 속에서 자신의 성격과 동기, 그리고 능력을 반영하며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우리는 결국 어떤 일보다도 스스로를 시연하는 길을 걷고 있는 셈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그저 순간의 충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밝혀내는 하나의 과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단순한 일상조차도 삶의 맨 끝에 가닿아야만 보이는 찬란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 하고 있는 아주 작은 일이 결국에는 내 삶의 성격을 이루는 중심이자 가장 빛나는 흔적이 되어 남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며, 바로 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유일한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직 지금이 진짜인 이유, 우리는 종종 과거의 실패와 후회에 얽매여 그 기억 속을 수없이 되짚으며 마음의 시간을 허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에는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를 상상하며 불안과 기대에 초조함에 사로잡힌 채 지금을 놓쳐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이야기이며 그 어떤 노력으로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가능성일 뿐이며, 그 가능성은 대부분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지곤 합니다. 멀리서 바라본 물체가 실제보다 작게 보이듯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 또한 실제와는 크게 다른 착시 속에 있는 것이며, 그렇기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느끼는 감정과 생각,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행동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현재라는 시간은 실체이며 그 속에서만 우리는 살아 숨쉬고 있고 진짜 나로 존재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을 슬퍼하지 말고, 과거에 대한 후회로 얼굴을 찡그리지도 말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지금을 불행하게 만들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들은 슬플 수밖에 없지만 그 마음을 다스리고 흘려보내는 용기를 배우고, 미래는 결국 우리의 통제 밖에 있으므로 그 모든 것을 신의 손에 맡긴다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내야 합니다. 신중한 생각도 후회도 필요하겠지만 지나간 시간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으며, 그 시간을 보내며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가 결국 내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오늘이라는 이름의 순간을 보다 따뜻하고 충만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단 한 번만 오는 날이라는 진실, 철학자 세네카는 하루를 하나의 인생처럼 살아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 말은 단지 마음가짐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떤 태도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일이 당연히 다시 올 것이라 믿으며 하루를 소비하지만, 사실상 오늘이라는 이 하루는 우리 인생에서 단 한 번밖에 허락되지 않는 특별한 시간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인생의 일부가 아닌 대체 가능한 시간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라고 가볍게 생각하며 그 안에 담긴 감정과 관계, 그리고 배움과 깨달음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병에 걸려 힘든 시간을 보냈던 과거를 떠올려보면 그때 느꼈던 후회와 아쉬움이 얼마나 깊었는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아무 고통도 없던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 비로소 우리는 그제야 깨닫게 되죠. 우리가 건강할 때, 평범한 나날이 계속될 때, 그 시간들이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우리는 늘 그것을 잃고 나서야 알아차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현재의 순간들을 아무리 사소하고 평범해 보여도 그 자체로 가장 큰 기회이자 가장 깊은 의미가 담긴 선물처럼 여겨야 하며, 그 순간들이야말로 훗날 우리의 삶에서 가장 후회되는 기억이 되지 않도록 지금 이 시간 속에서 충분히 느끼고 감사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훗날에 빛나는 기억이 된다. 우리는 늘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과거의 어느 순간,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았지만 너무나도 그립고 따뜻했던 그 시간들을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순간들이고, 그 순간들을 무심히 지나쳤던 것이 후회로 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이
바로 미래의 나에게 가장 깊이 간직될 추억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지금의 이 평범함이야말로 훗날 우리가 슬픔에 잠길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따뜻한 위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은 언제나 그렇게 고요한 날의 잔상들을 밝게 비추며 마음의 등불이 되어주니까요.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지 않고 지나치게 무심하거나 조급하게 굴지 말고 삶을 밀어내듯 바쁘게만 흘려보내지 말고 하루하루를 정성껏 살아야 합니다. 그 순간들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후회할지도 모를 순간이 아니라 가장 빛나는 장면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내 삶은 누구의 것인가? 질문에서 시작되는 진짜 하루, 어느 날 문득 아주 조용한 순간에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걸까? 이 길은 정말 내가 원했던 길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의 기대, 누군가의 칭찬, 누군가의 성공을 대신 따라가는 삶이었을까? 어릴 땐 모두가 자기만의 꿈을 말했죠. 장래희망이 뭐냐고 물으면 어떤 아이는 우주를 이야기하고 어떤 아이는 바다를 이야기했어요. 그 시절엔 답을 틀릴까봐 두려워하지 않았고 내가 되고 싶은 것을 말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어요. 하지만 자라면서 우리는 조용히 깨달아요. 세상은 내가 누구인가 보다는 내가 얼마나 잘 맞추는 사람인가를 더 궁금해한다는 것을요. 우리는 점점 더 효율적이 되길 강요받고 눈치가 빠르다는 말이 칭찬처럼 들리고 침묵과 고요보다는 빠른 피드백과 즉각적인 반응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세상에서 마음속 진짜 목소리를 점점 더 작게 더 멀리 밀어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눈 뜨자마자 숨가쁘게 달리는 하루가 반복되고 일을 하고 밥을 먹고 사람을 만나고 잠에 들면서 이게 정말 내가 바랐던 삶이 맞는지조차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외면한 채 살아간다면 언젠가 반드시 마주치게 돼요. 내가 나를 외면했던 모든 순간들이 한꺼번에 찾아오는 날이 있거든요. 성공해도 허전하고 사랑해도 외롭고 바빠도 텅 빈 기분이 드는 날.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은 내가 내 마음을 너무 오랫동안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아주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그 자리는 정말 내가 원한 자리인가? 세상은 끊임없이 속도를 요구하지만 진짜 중요한 순간은 속도가 아니라 멈춤에서 시작돼요. 멈춰서 바라보는 나의 삶, 내가 진짜 원했던 것, 그 마음을 알아차릴 때 비로소 인생은 방향을 갖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방향은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만이 알고 있는 단 하나의 길이에요. 그 길을 찾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조급하게 찾으려 할수록 더 멀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늦었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그 질문을 놓지 않는다면 삶은 언제든 새로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누구보다 나 자신과 오래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세상 누구도 어떤 결과도 나 대신 내 삶을 살아줄 수 없고 나 대신 나를 이해해줄 수 없으며 나 대신 내 상처를 안고 걸어줄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 더 이상 남의 기준으로 자신을 재단하지 말고 한 걸음씩 내 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진짜 나의 걸음으로 하루하루를 걸어가 보세요.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마침내 말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기재야, 내 삶이 비로소 나의 것이 되었다고. 견디는 삶에도 이유가 있다는 것을 어느 밤 문득 깨달았다. 살다 보면 참 이상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눈앞에 있는 풍경은 분명 평화롭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인데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허전하고 마치 아주 먼 길을 혼자 걸어온 사람처럼 무언가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날들이 있어요. 그럴 땐 자신이 무너지고 있는 건 아닌지 아무리 버텨도 결국엔 끝에 다다르지 못할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이 마음 전체를 가득 채우곤 하죠.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조금 더 조용히 그 무게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해요. 그건 실패도 무능도 낙오도 아니라 지금껏 내가 잘 살아왔다는 하나의 증거이자 이 시간마저도 언젠가 기억될 귀한 한 장면이기 때문이에요. 견딘다는 건 멈춰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 가장 조용한 전진이자 흔들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다음 발걸음을 준비하는 깊은 인내의 시간이에요. 바로 그 시간 안에서 우리는 조금씩 강해지고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단단한 내면을 만들어가죠. 우리는 모두 나름의 이유로 이 삶을 견디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족을 위해,
어떤 사람은 아직 이룰 꿈이 있어서, 또 어떤 사람은 누구도 모르는 상처를 스스로 보듬으며 버티고 있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고 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셀 수 없는 고민과 망설임이 있죠. 그러니 누군가의 하루를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조용히 걸어가는 사람도, 잠시 멈춘 사람도 사실은 다 각자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일 테니까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너무 가혹하지 않아야 해요. 우리는 완벽해야 살아남는 존재가 아니니까요. 넘어져도 괜찮고 흔들려도 괜찮고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슬퍼져도 괜찮아요. 그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감정이 있다는 건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바라고 여전히 나아가고 싶다는 뜻이니까요. 밤이 깊어질수록 감정은 커지고 작은 후회도 크게 느껴지죠. 하지만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도 가까워지듯 당신이 버티고 있는 이 순간도 어쩌면 내일의 빛을 품고 있을지 몰라요.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하루일지 몰라도 당신에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큰 용기이자 성취였을지도 모르죠. 그러니 오늘도 잘 견뎌낸 당신에게 누군가는 꼭 말해줘야 해요. 정말 수고했다고, 그 어떤 누구보다 잘하고 있다고.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지금의 나를 돌아볼 때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될 거라고.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이 고요한 싸움 끝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당신의 밤, 그 밤을 살아가는 모든 당신에게 지금 이 말이 아주 작지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